예, 요즘에는 원래는 블랙 먼데이죠. 네, 원래 블랙 시작이 먼데이, 1989년에. 네. 근데 요즘에는 뭐 블랙 프라이데이, 어제는 튜스데이. 오늘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블랙 웬스데이 아닙니까? 블랙이 자꾸 붙습니다. 오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어제 떨어진 거는 떨어진 거고, 사실 이제 왜라는 걸 이제 붙였을 때 왜 떨어졌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시장에서 이거다라고 설명이 되는 부분이 사실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일단 아시아 증시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뭐 어떤 산업 구조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유독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봤을 때 뭐 매크로 변수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하기엔 그것도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제 그다음에 니케이가 2%대, 대만은 1%대, 우리만 거의 10%. 9.99가 떨어졌죠. 그래서 차익 실현이냐 아니면 뭐 하락의 시작이냐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분석 기사가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익 실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 팔았을 때 와 개인들이 팔았을 때는 지금 다른 시선으로 봐야 되는데 개인들이 매도를 했을 때 차익 실현이라는 단어가 지금 맞는 거지 개인들이 샀을 때는 이 차익 실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원래 안 되거든요. 그동안의 어떤 수급 추세를 봤을 때. 그리고 이제 MSCI 선진국 지수 불발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오른 게 없으니까 뭐 그것 때문에 떨어진다라는 건 뭐 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미국 금리 3회 연속 인상 가능성 이건 뭐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레버리지 상품이 이 하락을 이제 촉발시켰다라고 이제 쇼감마라는 단어가 좀 많이 좀 등장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긴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큰 어떤 뭐 변동성을 낙폭을 키운 요소는 되는데 그렇죠, 네. 거기까지 끌고 간 거라고 하기는 네. 그렇죠. 그리고 원래 언제- 쇼감마가 네. 자체가 떨어질 때 더 떨어지고 네, 올라갈 때 더 변동성이 오르는 이제 거니까. 확대가 되니까. 네. 근데 마이크론 실적이 이제 내일 5시 반에 발표가 되는데 엄밀히 얘기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마이크론 실적을 기다릴 필요는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엄밀히 얘기. 우리 따라오는 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더 좋은데요. 네,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뭐 주당 순이익률 10배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 부분은 좀 약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마이크론은 근데 전통적으로 주가 발표 후에 좋은 실적을 발표해도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건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비슷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기대치가 워낙 높고요. 그다음에 가이던스도 사실은 또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연 이제 이번 어제 블랙 튜스데이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 이제 원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도 주가의 수익성이 꺾이는 네. 거냐, 이익이 꺾이는 거냐.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다시 올라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외에 있는 종목군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와도 따라서 올라오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거든요. 그만큼 지금 올라갈 시장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저는 좀 문제가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을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이런 어제 뭐 저도 여러 가지 뭐 원인들 정말 한 10가지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다 모아보니까 새로운 건 없습니다. 정말 새로운 건 없고 공통점은 펀더멘털 훼손은 없다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위원님 말씀이 그 펀더멘털 훼손이라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여전히 반도체 쪽이라는 거. 그 부분이 좀 이게 지금 병 주고 약 주는 거다. 또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진짜 병 주고 오늘 또 약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하이닉스 2% 가까이 프리마켓에 오르고 있고 삼성전자 지금 방금 일단 프리마켓에서는 플러스 양전환을 하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부장 오늘 뭐 오르는 종목들이 많고. 그러니까 뭐 어제 10% 가까운 급락세가 오늘 폭락세가 오늘 뭐 또 비슷하게 이거는 일단 초반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S&P 500 선물, 나스닥 선물이 현재 0.1% 정도 하락하고 있다는 것들은 좀 긴장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좀 빨리 가보죠. 이제 나머지는 주식 부동산 미실현 이익도 소득 포괄적 과세. 이게 어제 민주당하고 혁신당, 한국노총인가요? 네. 그 법여권에서 나온 얘기인데 일단 포괄적 과세라는 거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종부세나 뭐 보유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매년 세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양도세랑 관계없이 네. 팔 때 나오는 양도세랑 관계없이. 주식을 사서 이제 보유한 금액이 이제 올라갔을 때 그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자라는 부분인데
어제 이것 때문에 시장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맞아요.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그 정도로 미개하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갖다 근데 붙이는 거죠. 이걸 이제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당장 과세는 안 하더라도 나중에 과세를 하지만 그걸 매년 또 이자를 붙여 나가자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 경제와 주식 관련 어떤 뉴스 기사에서 이만큼 댓글이 많이 달린 걸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뭐래요? 연예인들이 유명 연예인들이 무슨 마약을 해야지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의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뭐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어떤 댓글들이 상당히 좀 많았죠. 그럼 손실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표현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뭐라 해야 돼요? 세미나라 해야 돼요? 하여간 요 공청회지? 공청회라고 토론회인데 네.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요. 지금 반도체가 뭐 엄청난 영업이익을 내고 그리고 좀 양사 노조가 지금 성과급의 분배 근거로 좀 영업이익을 갖다 붙였잖아요. 이건 이제 법이 나오게 되면 또 상황이 바뀝니다만 어쨌든 현재는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숟가락을 자꾸 얻는 게 많아지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 그러니까 금투세 얘기했던 그 의원이 또 금투세 얘기 또 시작을 하더라고요. 하여간 시장에 꽃을 피운 것도 아닌데 지금 막 꽃을 피우려고 하는 찰나에 자꾸 너무 많은 노이즈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다 노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시죠. 상법 개정안을 지금 해서 그 시장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된 제도를 좀 개선하겠다고 하는 정부가 지금 세금 문제를 가지고 이 장이 좀 올라가는 이 상황을 좀 꺾으려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게 다 노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장이 워낙에 이게 변동성이 커지고 하니까 노이즈니까 이런 노이즈들에는 여러분들께서 자잘하게 신경 안 쓰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가보겠습니다. 삼전닉스 예. 이게요. 아직은 확정돼서 네, 확인해 준 거는 아닌데 그렇죠. 네. 저도 이걸 사실 오늘 헤드라인을 뽑을까 말까도 고민하다가 안 뽑았거든요. 30일 날 이제 최태원 회장이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30일 날 이제 최태원 회장이 이제 광주에서 이제 호남 쪽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제 조성 계획을 발표를 직접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기존과 바뀐 게 어떤 거냐면 기존에는 이제 후공정 쪽만 간다라고 하면은 그냥 아예 전공정까지 싹 다 이제 옮기는 걸로 아니 옮기는 게 아니라 신설을 하는 걸로 이제 발표가 될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좀 약간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게 좀 약간 이제 표현상 좀 그렇긴 합니다만 등 떠밀려서 그냥 뭐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네. 압력에 의해서 간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냥 아예 그냥 장소를 정해놓고 여기서 니네 할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쉽게 표현을 하면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어차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제 추가적인 어떤 투자를 할 곳이 있어야 되긴 하는데 그쪽에 이제 호남 쪽으로 이제 결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최태원 회장이 뭐 일본 얘기했다가 아주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죠. 일부 언론의 그 보도에 너무 이제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다가 팹을 건설한다. 글쎄요, 그게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하여간 참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게 그건 하나 좀 위원님이 조금 정리를 해주시죠. 패키징이 들어가는 것과 전공정이 들어가는 거의 차이가 뭡니까? 저는 후공정만 호남에다 만든다라고 했을 때 전공정에 따라가지 않는 후공정이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솔직히 생각을 했거든요. 두 개가 다 같이 가야 가야지. 되는 거죠. 아니면은 뭐 전공정을 뭐 용인이나 뭐 청주나 이런 데서 증설을 하고 후공정을 딱 떨어뜨려 놓는다든가. 그럼 되는데 예. 전공정에 증설 없이 후공정만 증설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의미가 없거든요. 없죠. 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 한다라고 하니까. 네. 예. 그러면 이제 여기는 완전히 이제 용인과 같은 그런 반도체 클러스터 형태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뭐 전공정, 후공정이 다 들어가는. 정확한 단위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수백 조라고 일단은 뭐 표현을 그러니까 그 하고 정도 있습니다. 사이즈라면 지금 용인이 최태원 회장이 얘기한 건 자기네가 600조 넣겠다 뭐 그런 얘기했던 거잖아요. 탭 하나 건설하는데 한 60조에서 70조 정도 그러니까. 건설비가 소요가 되니까 아직은 근데 사실 한참 남은 얘기라고 그렇긴 생각하시면 될 것 하죠. 같아요. 네. 용인 다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적어도 2030년 이후 얘기긴 네. 한데 이게 뭐 소위 그린 라운드라고 그러니까 그린필드라고 그러니까 그린필드. 이게 완전히 네. 바닥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는 계획부터 실제로 양산까지 수율 다 잡고 양산까지 한 10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호남 쪽에 일단 전력 쪽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그건 풍부하니까. 괜찮기 때문에. 네. 네.
가장 중요한 용수 전력 문제가 그쪽이 풍부한 거는 분명히 장점인 거는 맞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가보죠. 케빈 워시 의장이 비제 의존 시작한 AI 기술주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게 이제 타이트만 봤을 때는 워시 의장이 이제 AI 기업이 니네 위험해라고 이제 얘기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네. 아니고요. 시장에서 워시가 AI 기업의 최대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전에 이제 파월 시대 때는 아무래도 이제 돈을 푸는 양적 완화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빅테크 하이스케일러 기업들이 이제 돈을 이제 시장에서 많이 조달을 했을 때 굉장히 쉬웠었는데 워시 의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장 강조를 하는 게 이게 될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어떤 걸 강조를 할 거냐라고 이제 시장의 위험 요인으로 삼았냐면 연준의 독립성을 굉장히 옹호할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이제 빅테크들에 대한 어떤 자금 조달과 관련돼서 최대 위험 요인이 워시가 될 수 있다. 이 기사 내용입니다. 네. 이제 슬슬 이제 뭐 목소리를 좀 내고 있네요. 네. 자, 오늘 준비한 플로어에서 위원님이 준비하신 내용은 국민연금 매물 폭탄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좀 들어보기로 하고 지금 우리는 프리마켓 상황 한번 쭉 다시 점검을 해보죠. 지금 하이닉스가 1.23% 조금 플러스 유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 보합권에서. 지금은 약보합인데 아까는 강보합 정도였고 스퀘어가 오늘도 강하죠. 4.6%대. 그다음에 삼성전기는 아직은 약세에서 못 벗어나는 상황이고 네, 삼성생명 여전히 괜찮고 예, 현대차 어제 거의 현대차도 10% 가까이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 일단 현재는 2% 정도 약세 분위기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 괜찮고 삼성물산 오늘도 역시 삼성생명, 삼성물산 다 역시 좀 계속 좋습니다. 바이오 삼바는 오늘 약보합, 현대중공업도 오늘 1% 정도 조금 못 미쳐서 하락이고 오늘 두산에너빌리티가 좀 강하죠. 아침에 2% 가까이 좀 오르고 있네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2%가 아니군요. 0.7%. KB금융이 오늘 강하군요. 오늘 보니까 다른 금융주들도 오늘 초반부터 좀 프리마켓에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플로어로 넘겨서 박근호 의원님, 이 연금 매물 폭탄 관련된 시장의 우려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시장에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칭찬을 했던 게 바로 몇 달 전인 것 같은데 지금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좀 원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오고 있는 상황이라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국민연금이 주식을 많이 사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왜 그거를 이제 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국민연금의 제1 목적은 국민들의 이제 노후의 안정이지 사실 투자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국민들의 노후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투자로 수익을 많이 내야 된다라는 어떤 딜레마도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사실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인데요. 자, 이제 국민연금 60조 매물 폭탄 현실화 될까? 이거는 이제 한 번에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리밸런싱과 관련돼서 이제 7월 달에 재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도는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국민연금 거래소에서 최근 1조 6천억 대규모 매도. 지금 시장에서 일주일 동안 1조 6천억 매도라는 걸 대규모 매도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건 간의 기별도 안 가는 수준이죠. 한 종목에서 1.6조 원이 매도가 나온 것도 아니고 최근 한 달간 이제 2조 8천억인데 한 달간 2조 8천억이면 하루에 뭐 한 1,000몇백억 정도 판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6월 말에 자산 배분 리밸런싱 유예가 종료가 되죠. 7월 달에 다시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참고로 6월 말은 리밸런싱에서 가장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반기 리밸런싱, 분기 리밸런싱, 월별 리밸런싱 모두 세 개가 합쳐진 게 바로 6월 달입니다. 6월 달, 12월 달. 그렇기 때문에 리밸런싱과 관련된 매도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뭐 삼성전자의 어떤 포트 내에서 비중이 넘어서 매도가 나온다. 그건 아닙니다. 다 비중 기준치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건 바로 찐매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국민연금 주식 목표 비중 14.9였었는데 20.8% 최종적으로 28.8%까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게 가능성 늘어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혀놨죠. 일단 뭐 전략적 자산 배분, 전술적 자본 배분 합쳐서 8%가 20.8에 플러스 8이 되니까 코스피 전거래 8,200선까지 급락을 했는데 매도 압박이 크게 완화가 됐죠. 이제 국민연금도 뭐 국내 주식이 한때는 30%가 전체 자산에서 넘었었는데 어제 많이 떨어져서 사실 그게 많이 좀 완화가 됐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오늘도 만약에 시장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내일 아침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제 많이 떨어졌고 오늘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게 신용이나 이런 미수 같은 데서 반대 매매가 내일 아침에 엄청나게 물량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국민연금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쥐고 있는지 차트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 사지는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국민연금의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했을 때가 물론 보유 비중은 아니고요. 가장 많이 샀었을 때가 25년 6월 달이에요. 작년 6월 달, 그러니까 정확히 1년 전 뒤까지는 주식을 계속 사서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무슨 주식을 사고 있는지 뉴스가 계속 나올 정도로 국민연금이 주식을 많이 샀었는데 작년 6월, 1년 전부터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를 하는 것보다 그냥 갖고 있었던 주식이 늘어나는 거죠. 한마디로 컵에 물이 담겨 있으면 그 물이 계속 넘치는 거죠. 국민연금은 그 컵의 크기를 키우진 않았는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국민연금은 60조 원 매도가 나온다, 55조가 나온다 말들이 많긴 합니다만은 일단 이 어떤 위원회를 열어서 어떠한 전략으로 할지 그 부분들이 이제 논의가 된다라고 하는데 시장 충격을 뭐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만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주식을 뭐 어느 정도 내놓는다 하더라도 뭐 1조 6천억을 팔았다라고 해서 대규모 매도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절대 표현할 수 없는 시장 규모죠. 충격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판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악재로는 뭐 어느 정도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럼 최근에 국민연금이 사고 판 종목 간단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주일 동안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산 종목 삼성생명, SK, 삼성물산을 가장 많이 샀고요. 판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를 많이 팔았습니다. 좀 약간 아이러니하죠. 삼성전자의 상승을 예상을 해서 삼성생명, SK 하이닉스의 상승을 예상해서 SK를 샀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팔았다는 거죠. 사실 매도를 보면 사실 뭐 다 몇천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일주일에 몇천억이면은 사실 이거는 뭐 매도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시장에 영향이 거의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간 관계상 관심주를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어려울 때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한 가지 단어로 보통 많이 표현하죠. 실적, 시장이 어려울 때 믿을 건 실적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편의점 관련주들이 우리가 봤을 때 편의점은 성장주라고 표현을 하진 않습니다만은 1분기 실적 좋았는데 2분기에 CU나 GS의 예상 영업이익을 봤을 때 이거는 상당히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할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죠. 경기 방어력이 재부각이 되고 있다. 편의점들. 구조조정 수익성 개선이 지속이 되면서 주가 반등 플러스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 고가에서 많이 내려왔거든요. 지금 편의점 관련주들은 이 실적이 굉장히 플랫하게 가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놓으면 알아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죠. 일단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이제 GS P&L 떨궈내고 호텔 부분 떨궈내고 주가 회복하는데 1년 걸렸거든요. 지금 이제 그 어떤 라인에서 좀 약간 움직임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영업이익이 2분기에 1분기 대비해서 19%가 증가를 한답니다. 1분기에도 좋았어요. 근데 2분기에 영업이익 19% 증가를 한다는 하니까 일단 지금은 뭐 시장에 반등을 주면 반도체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세게 반등을 주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할 정도로 떨어졌던 편의점주들도 조금 포트폴리오의 어떤 한 구석을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차트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이제 고점에서 좀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뭐 가격적으로는 사실 뭐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수급이 굉장히 좋죠.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 상당히 좋은 편이고 가격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막 핫한 흐름이 나오긴 힘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가격권에서는 2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어느 정도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